동덕여대에서 나왔던 소재고 지금 이 꽃을 보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주안점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얘가 가지고 있는 형태 그리고 색채, 기능, 질감 뭐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기능적이진 않은 사물이야 소재 자체가. 그러니까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연필이나 이런 건 쓰는 기능이 있고 얘는 기능이 있긴 있겠지. 뭐 벌들이 이렇게 물어갈 수 있게 하고 뭐 해가지고 꽃을 퍼뜨리고 막 이게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능은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그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 그러면 얘는 색채는 어때? 흰색. 흰색이지. 근데 우리가 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색채적인 특징이 있는 사물이야, 없는 사물이야? 있어요. 그치, 있지. 그래서 얘를 실제로 시험에서 쓸 때에는 흰색으로 그리면 안 되고 색을 자유로 쓸 수 있는 학교에서는 컬러를 넣어서 그려야 돼. 이게 작년 그 주제였는데 꽃에다가 색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그 키포인트였어. 근데 투명체니까 투명체도 무채색이잖아. 근데 얘도 무채색 그대로 그리면은 손해되는 거죠. 색채 대비가 그림 안에 없으니까. 질감은 어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물 찢어져요. 찢어져. 물기 약간 이렇게 촉촉해 보여. 그리고 나뭇가지는 부러지거나 뭐 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감적인 특징이 있고 형태적으로 보면은 여기 안에 면하고 이렇게 면으로 된 나뭇잎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로 되어 있는 선하고 얘가 작게 이렇게 꽃이 들어간다 하면은 점적인 어떤 요소들도 갖고 있는 거지. 얘가 갖고 있는 이제 형태적인 특징을 보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치? 나뭇잎이 이렇게, 나뭇잎이란다. 꽃잎이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잖아.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형태의 특징이 있지. 근데 얘를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거나 뭐 뒤에서 보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시점적인 특징도 있을 테고 또 꽃이 이렇게 모여있고 점점 펴고 개화되는 그 과정에서의 형태적인 변화도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총합해서 이 형태를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시점적인 부분, 얘 구조를 파악해서 시점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려면 먼저 이 목련꽃을 구조를 파악해서 그려봐야겠죠. 꽃잎이 말린 거지? 구조가. 내려다 보니까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뒤쪽은 이렇게 돼 있겠지. 시점을 바꿔서 이제 드로잉을 해야 돼. 근데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얘를 정면에서 보면 여기 봉오리를 중심으로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이렇게 돼서 이게 잎이 들어가고 잎이 들어가고 잎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꽃 받침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어떤
사이드 뷰를 갖고 있지. 그러면 내가 얘를 시점을 바꿔서 그리려고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어떤 시점을 갖게 할 수 있지. 이런 구조적인 특징 안에서는 그리드를 한번 그려보면 내가 올려다보는 거잖아. 잘 안 비니까 사람을 좀 끄먹을 거지. 유진이를 그릴까? 똑같다. 유진이가 지금 올려다보고 있어. 안경이야 이거. 이렇게 시선을 올려다보고 있는 거지. 그럼 올려다보는 거는 원기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아래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 그리드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올려다보게도 그리고 내려다보게도 그리는 거는 단순히 사진을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을 자꾸 연상해서 이게 나는 윗면만 보는 건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애가 생긴 게 약간 이렇게 내려다보는 나팔 같아. 그치? 나팔 같아 보여. 그럼 얘는 도형으로 바꿨을 때 형태 자체가 약간 이렇게 삼각뿔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얘를 삼각뿔을 올려다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그러면은 나는 올려다보는 것도 그릴 수 있고 옆으로도 돌릴 수 있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또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구조적인 사고를 할 때 그림을 다양하게 잘 그릴 수 있어. 이게 이 소재의 그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는 꽃은 피고 지고 새싹으로 있다가 애가 여기 봉오리로 있다가 점점점 살짝 폈다가 확 만개했다가 나중에는 시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한 4개 정도로 있거든. 요거까지 이제 다 그리면은 사실 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다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근데 기초 디자인이 그냥 딱 요거야. 소재가 있어. 그럼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을 파악해야 돼. 그 특징이 기능일 수도 있고 형태일 수도 있고 질감일 수도 있고 색채일 수도 있어. 근데 색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니까 어떤 형태로서 해석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약간 재푼다고 하더라도 기능이나 형태나 질감은 다 우리가 스케치할 때 그려야 되는 형태야. 그치? 질감도 뭐 나무 질감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그 형태잖아. 그치? 뭐 기능도 뭐 연필이 이렇게 쓰는 거 이거 그려야 되는 형태잖아. 근데 이런 형태적인 특징을 이제 소재들이 다 갖고 있는데 걔를 가지고 화지에다가 조형성을 대입시켜서 그리는 거거든. 근데 이 조형성을 대입해서 그릴 때 제일 기본적인 요소는 점선면이지. 그래서 점선면을 가지고 이 소재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이제 대입시키는 거죠. 개수 세볼까? 일단은 만개된 거. 그냥 활짝 펴있는 거 시점. 내려다보는 걸로 해서 하나. 그다음에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해서 하나. 2개째지? 안 핀 거. 안 핀 거. 이제 살짝 피려고 말려고 이제 하는데 여기 나뭇잎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뭐 회전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뭐 확대해서 한 3줄을 이렇게 그려줘. 이제 아직 피지 않은 목련의 가벼운 이런 어떤 새싹들을 살짝 그려주는. 확대해서 그릴 수도 있지. 얘를 이만하게 확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작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게 그려줘도 되지.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애가 이제 지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지게 그려주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바닥에 쌓여있는 이런 모습 그려줘도 돼. 위에서 탑비로 내려다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것까지도 8개의 모습이 벌써 나왔어.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이게 재료인 거야. 재료가 벌써 8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소재를 볼 때 꽃이다.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거 되게 고민한단 말이야. 시험장 가서도 막 휴지 같은 거 나오면 휴지다. 막 그럼 어떻게 그리지? 이게 원기둥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데 이 선재도 있고 엠보싱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그려야 되나? 그 재료적인 측면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근데 소재를 내가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분석할 줄 알면 시험장 가서 어디다가 뭘 써야 되고 어디다가 뭘 써야 효과적인지, 어떤 걸 주제에다가 넣고 어떤 거는 이주제에다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확실하게 딱 나와, 답이.